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그것을 다양한 매체로 좀 구현해 내고자 하고 있는 작가 윤여선입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조금 더 동양적인 요소를 더 이제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지필묵이나 이런 그 자체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착안을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다양한 개념들이 이제 출현을 할 때 그 개념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나 어떤 이미지 자체를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 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지 자체가 작가로서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작업에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좀 더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표현해왔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어떤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어떤 흔적과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보았고, 그것을 자연적인 뭐 공간이나 자연 풍경이나 어떤 그러한 자연 이미지를 통해서 좀 소재를 찾고 그것을 다시 그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모호성을 조금 더 이제 추상화해서 나타내는데 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요 인비트윈 시리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드로잉 하거나 실제로 이제 종이 위에 그렸던 이미지들을 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가장 본질적 측면에서 제가 좀 바라보고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을까에 고민했을 때 그 이미지를 가장 본질적 원료에 좀 부합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좀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산수적 요소를 좀 찾고 그것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좀 이렇게 부합을 해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미지를 이제 찾고 실제로 그려서 그것을 다시 사진을 찍고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디지털 작업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철판 스틸 캔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철판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작가가 재료를 탐색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원초적이고 그리고 무거우면서도 가장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원료가 철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철제의 무거움보다는 이 철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대적인 감각이면서도 가장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계와 경계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삶의 흔적이란 거나 이것을 가장 포면적이면서도 가장 그냥 흘러가듯이 나타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나타나게 만들었던, 제작했던 작품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스틸이다 보니 이제 묵직함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철제에도 다양한 안료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방식이 이제 시각적으로도 좀 다르게 나타내는데 조금 더 철제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질감에서 오거나 색감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 수많은 이미지들이 펼쳐질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모호한 거는 그냥 모호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그런 차원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계속 찾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보이고 사실 이 작업 자체도 굉장히 작은 이미지들 레이어드해서 중첩해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시각이나
무엇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마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작업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또는 때로는 무엇을 그냥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그 자체를 저마다의 시각으로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좀 더 화려한 형태로 색감이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회성을 반영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생활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권혜승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작업에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은 조금 불완전한 것들이 조금 많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결함 없이 완벽한 모습만을 타인들한테 비추고자 노력을 하는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바라본 인간은 내면에 결핍이 되게 많고, 근데 또 그 결핍을, 그 틈을 메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또 새로운 욕망으로 또 품어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일련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제 작업에서는 그런 욕망과 결핍의 반복 작용을 시각화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내적 욕망을 이제 자연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심해나 아니면 빙하, 빙산 그런 물 표현을 표현한 구작부터 이제 물 웅덩이를 표현한 신작까지 대부분 좀 물의 표현에 집중하는 형상들이 작업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이제 물이라는 소재가 사실 이제 정형화된 모습이 없고 형태가 없는데, 그것 또한 이제 인간의 심리나 마음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이라는 소재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핍과 결여에 대한 저만의 생각이나 사유, 감정을 좀 많이 이입하려고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번에 전시에 처음 이제 공개된 신작 물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의 공간 속에 이제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데, 그런 빛 같은 경우는 이제 공허함을 또 새로운 걸로 채우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가 유지될 때도 있지만 파괴될 때나 아니면 좀 멀어져 갈 때 되게 깊은 공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나? 이제 유년 시절에는 그것에서 나오는 공허함을 견디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공허함은 어느 순간에나 있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인 거라는 걸 조금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또 그 부분을 또 다른 관계로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의 다른 생각들이나 관심사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작업으로 표현해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현대 사회가 되게 메말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공허함이 만연하고 또 그런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좀 부재한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만족감은 되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패턴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의 발현과 침잠의 동력을 포착해서 이제 결여된 부분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닌 그게 오히려 심리적 균형감을 맞춰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관객분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내면을 좀 더 성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면 뭐 감정적인 치유와 공감을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서 말풍선이 아닐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제 제가 만화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만화책을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의 이제 대사가 따로 구획된 부분이 말풍선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만화책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해설이 말풍선으로 표현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또 드는 생각이 다르듯이 저도 이제 무형의 어떤 것을 저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재해석하고 또 이것을 어떤 창작물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만화책에서 차지하는 그런 말풍선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규라고 합니다.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난 뒤에 했던 예전 작업들은 18, 19년도의 작업이 될 텐데 아마 그때는 이제 고립된 개인의 내면에 대한 어떤 탐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응집된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인물로 좀 많이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기법적인 면에서나 뭐 형식적인 면에서나 계속 어떠한 질림? 약간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은 변경된 스타일들도 많이 그렸고 한 캔버스 내에 이미지들이 약간 분절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달한 어떤 저만의 어떤 판단은 내면 탐구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 이 내면 탐구로 인해서 내 자아가 어떤 형성이 되고 그것이 어떤 단단한 어떤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 판단은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죠. 약간 그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어떤 혼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인 시간도 많고 자기만의 어떤 시공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무서워하고 또 어떤 조그만한 마찰과 상처에도 두려워했던 게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친구들과 동료 작가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좀 달라졌어요. 오히려 어떤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만의 예술성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혹은 싸우기도 하면서 혹은 화해하기도 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관계 내에서의 정립이 제가 추구하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잉여적인 사고, 감정,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거에 이외의 어떤 감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적어내기 위해서 드로잉을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감각적인 거에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을 받아 적거나 혹은 저만의
그런 글에 대한 저의 단상들을 적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토대로 돼서 요즘은 캔버스로 다시 옮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졌고 그림의 스타일이. 이 인물 내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된 내면 탐구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고립될수록 찾아낼수록 자기만에 있는 그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부서지는 그런 초상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 아리아라고 썼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은유는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아리아가 뭐 너무나 유명한 글렌 골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의 멜로디를 계속 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 있대, 중심 멜로디는 하나 있대, 계속 다양한 테크니션으로 변경이 되는, 하지만 골자는 계속 탄탄하게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혼란스럽고 파괴되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찾고자 했던 어떤 나의 중심을 그려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없어요. 뭔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가 말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맞긴 한데 뭐라 그럴까? 그림.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화가들이 일상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장사하시거나 그러시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주중을 보내고 주말에 이렇게 좋은 풍경 있는데 와가지고 바람 쐬면서 너무 여기에 자기의 여운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한 영화 하나 봤다. 그냥 이거 보고 아 이런 그림도 있구나. 재밌어 보이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알아서 만들 것 같아서요.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 때 이미 많은 관계 내에서 나오는 의미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에만 천착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무 삶이 피곤해지고 자기밖에 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술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에서. 간혹 이제 일기장처럼 풀리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감정과 생활, 상황, 질문 적어내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결론은 예술을 하지 않는 시도 자체가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허황된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안녕하세요. 작가 알렉시스 리입니다. 제가 영어를 한글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정확히 표현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제 작품은 집단적, 개인적 무의식을 통해 신화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 스튜디오 작업의 대부분은 신화, 기억, 꿈에 관해 많은 글을 쓴 조셉 캠벨과 칼 융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화, 민간설화, 동화 이야기를 사용하여 종교와 과학과 같은 신념을 표현해 고대의 사고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번 쇼의 작품을 통해 저는 신화의 아내자 원형, 운명의 선구자로서의 새 역할, 그리고 상징의 성별 변화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들은 거친 풍경과 몸짓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생생한 색상과 그들의 형태를 기념하는 기이한 인물들과 대조시키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기억은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의 무의식을 분기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제 작품이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리 설의 글대로 예술은 고정된 것이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간과 문화는 변하면서 관객은 작품을 다양하고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만 항상 원래 의미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인물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영 작가입니다. 네, 저는 내면의 온도라는 색을 주제로 유명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의 실제 내면 세계와 또 고착화된 이미지의 간극을 색이라는 조형 언어로 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4년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작업을 많이 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좀 다시 새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것 같아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그 감정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신체가 없고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들과 저의 교류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의 온도를 색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존 레넌, 헤르만 헤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소설가들의 인물 소재인데요. 저는 좀 생경하고 강렬한 색상의 농도감 그리고 색상의 결합, 대비를 통해서 이 인물들과 저의 내면의 교류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의 온도를 색으로 치환하였습니다. 유화로 4배 이상 색을 올렸고요. 그 색이 중첩될수록 빛처럼 이렇게 나오는, 좀 우러나오는 그런 깊이감을 주려고 의도했습니다. 그 인물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물들과 저의 그 내면의 대화에서 오는 좀 직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색채도 딱 어떤 이 색을 사용을 왜 했냐 하면 좀 대답하기는 힘들고 어떤 색상의 결합이라든지 어떤 색상이 이렇게 어떤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의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음악가라고 그래가지고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보다 조금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준 아티스트한테 조금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존 레논은 본인의 그 음악가인 그 직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또 뭐 반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회에 좀 일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 영향력이 있나 합니다. 그런 인물들한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인물을 먼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색이라는 그 조형 요소를 기점으로 해서 작업을 이제 시작한 기 때문에 그 색을 통해서 이번에는 인물이 소재가 아닌 좀 더 인간 본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좀 그런 작업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평소와 좀 다른 시선으로 이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 대가의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뭐 실력도 있겠지만 자기 열정이라든지 또 희생, 또 근면 정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각각의 인물의 다양한 면면을 한번 인식해보고 각자 삶에, 각자 고유의 삶에 대한 좀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저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나답고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각 예술을 통해서는 그 세상을 언어나 그 물질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한솔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제 몸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촉각적인 상상을 즐겨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삶에서 느끼는 어떤 인상들, 심상들, 뭐 연상들 그런 상상들을 B급 고어 장르 영화의 형식과 어떤 이런 출판 만화의 형식을 차용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요, 어떤 촉각적인 상상이라고 함은 예를 들면 제 왼쪽 눈으로 제 오른쪽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 어떤 모습이 보일지, 혹은 제 얼굴을 볼 때는 항상 거울이나 카메라나 이런 거에 다른 어떤 기기에 반사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돌출된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 몸에 어떤 구멍을 제가 내서 그 구멍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 과연 그 구멍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바깥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기괴한 상상을 하는 것을 좀 즐겨 하는 편이고, 그것을 만화 형식으로 그리고 B급 장르의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상상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제 몸같이 느끼지 않는 감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기반으로 어떤 제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진 그 머리카락 같이 길어진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손가락 같기도 한 그런 실리콘 조각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제가 제 몸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업인데요. 일단 크리스마스라는 기념일에 제가 제 몸을 가지고 홀로 즐기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를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 막 오너먼트로 꾸미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방구석에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제 몸을 분절시키고 훼손하고 막 그걸 갖고 막 반짝이 풀도 뿌리고 막 갖고 놀면서 꾸미면서 이렇게 오너먼트로서 트리를 장식을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돌출되는 그 내장의 시점에서 바깥 풍경이 보이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 혹은 그 분절되는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 신체들이 갖고 있는 시점들을 어떤 이런 출판 만화의 형식을 빌어서 그 파편화된 시점들을 이렇게 한데 뒤섞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드로잉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신체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게 그냥
제가 주로 즐겨보는 매체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 막 요새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혹은 뭐 짤방이나 밈 이런 것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쓰는 그런 짤방이나 밈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본 B급 고어 영화 이런 것들이 모두 저한테 영향을 준 것들인데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 부분 장면들이 자생하는 행태? 예를 들면 뭐 짤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출처가 있는 것인데 그 출처에서 떨어져 나와서 되게 그 출처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제 몸에서 제 몸의 한 부분들이 이렇게 분절되고, 근데 분절된 상태에서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상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상들이 저는 제 몸이기에 가능한 건데요. 바로 이 제 몸인 지점에서 어떤 몸이 변형되고 분절되고 이런 상상들이 어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싶은 해방감을 반영돼서 만들어진 상상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일은 사실 누구나 겪어본 그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 자기만의 어떤 기억, 그날에 대한 기억이 있을 텐데 그것들과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들과 저의 작업들에서 보여지는 크리스마스의 내용과 같이 교차시키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한 개인이 어떤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이 어떤 시점을 갖고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감각을 어떻게 시각물로 풀어내는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작업을 하고 있는 박아름입니다. 저는 제 작업은 거의 자전적인 기록물에 좀 더 가까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궤적이나 뭔가 삶에서 일어난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작업의 요소 하나하나로 좀 등장하는, 저의 삶을 표현한 그 삶 속에서도 특히 시간을 좀 더 중점으로 표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제 내면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세상을 좀 더 바라봐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시리즈가 컬러 B랑 랜드스케이프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근원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형 언어인 겹선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들게 돼서, 이 경계라는 것이 내가 진짜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경계가 진짜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배경에 컬러를 좀 입혀서 선을 좀 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선이 단절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요소를 좀 더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에 제가 좀 품고 있는 의문이랑 그런 탐구 과정을 같이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 기준에서는 구상이지만, 제 랜드스케이프는 최근에 고체랑 유체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시각을 저만의 조형 언어로 좀 표현하려고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막막하고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구성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계에 대한 모호함, 그런 걸 같이 엮어서 작업을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유체에 대한 그런 흩날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이 센 어떤 가둘 수 없는 어떤 물질이란 게 진짜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이야기들이랑 같이 엮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컬러비 시리즈 중에서 디스커넥티드 B라는 작업이랑 랜드스케이프 1이 있는데, 컬러비 시리즈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일기장의 한 페이지라기보다는 한 권을 좀 압축해서 작업한 그런 작업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그런 모든 요소들, 예를 들어 뭐 검은 면이라든지 어떤 틈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다 구성해가지고 어떤 조형적인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제가 좀 목표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런 거를 한 화면에 한번 구성을 해서 애정이 있는 작업이고요. 랜드스케이프 작업은 제가 처음으로 물질을 그린 작업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있는 작업인데, 그 작업은 어떤 구성 요소를,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지정한 그런 형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의 형상을 화면에 들여왔다는 점에서, 근데 그 요소를 좀 제가 보고 있는 시선과,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제 개인적인 서사랑 좀 맞물리게 표현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려고 작업을 시작한 그런 과정의 작업이라서 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건 한 가닥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화면에서 궤적을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시작점으로 맞물려서 다시 한 가닥으로 완결되는 그런 패곡선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온 흔적을 다시 맞물리는 그런 여러 여정을 거쳐온 그런 과정을 지나서 다시 도착한 지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을 좀 보시면서 좀 새로운 이미 그려진 흔적의 화면이지만, 고정된 화면이지만 어떤 새로운 자기만의 좀 가능성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계는 제 작업의 사실 시작점이랑 좀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이 겹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작점이 외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외곽선을 제가 경계 지어서 분리시켜서 화면 안으로 끌고 온 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곽선, 그 형태의 그 외곽선의 구체성을 다 소거를 해서 지금 하나의 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 짓는 게 제 작업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경계 짓는 게 가능한 것인가? 약간 이게 내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건가? 경계가 과연 존재하는 건가? 약간 그런 의문을 요즘에 좀 갖고 있어서 저도 뭔지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술이 뭔지. 네, 언젠간 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혜성 작가입니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식물 풍경을 그리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주제로 작업해 왔습니다. 식물과 인간은 공통적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존재하고 늘 죽음이라는 한계를 상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의 색이 변하고 질감이 변하고 저마다의 냄새를 풍기면서 시들어가는 그러한 감각적 풍경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그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빗대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나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인간의 생애를 빗댈 때 식물의 생애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식물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시들고 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을 가장 잘 축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과 인간은 모두 살아가는 동시에 또 죽음과 소멸로 향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상태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간 존재들의 군상들을 식물 더미로 치환해서 병치와 혼재로 표현하고, 또 생로병사의 과정들을 여러 장면으로 나눠 그리거나 연결되게 하나의 화면에 나타내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네임리스 플라워 연작과 이터널 라이프 연작인데요. 먼저 네임리스 플라워는 제가 수집한 여러 식물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뒤섞이고 또 부패해 가면서 이름 모를 것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태 변화가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화면으로 나뉘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재료는 캔버스의 유화를 사용을 했고, 그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의 형상 위에 물감이 번지고 흘러내리고 흩뿌려지고 닦이고 다시 쌓이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회화적 과정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터널 라이프 작업은 그 마치 찌꺼기나 재화같이 되어버린 드라이 플라워를 그리면서 영원성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의 주제가 기본적으로는 유한성에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원성을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바싹 마른 것들을 그리면서 보면서 오히려 유한한 것 너머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게끔, 성찰해 보게끔 의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들거나 마른 풀을 그릴 때 사람들이 조금 쓸쓸하고 울적하고 또 노년의 어떤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 시작점이 그러한 어떤 바니타스적인 요소, 인생의 뭐 쓸쓸함, 허무함 이런 것들에서 조금 출발을 했다고 하면 제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좀 화면 안에서 그것들을 좀 되살리고 싶은 마음, 어쩌면 저만의 이제 회화적인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회화적 과정들이 더해지면서 덧입혀지면서 조금은 밝은, 그러니까 슬프지만은 않은 정서, 조금 또 좀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어떤 그 희망적인 공간, 예를 들어 제가 표현하자면 이제 죽음 너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슬프지만은 않은 어떤 희망을 품은 그러한 정서라고 하면 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작품을 통해서 식물과 인간, 또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 또 유한함과 영원함 이런 큰 키워드들 속에서 작업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늘 적용되어지고 또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좀 성찰해볼 수 있는 단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소통을 하고 싶고요. 그냥 이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또 상상과 느낌대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그
이미지 자체로서 어떤 시각적인 울림을 주면서 또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사유하고 또 상상하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예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을 변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최은혜 작가입니다. 저는 본 것과 기억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또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조회화, 그리고 설치 작업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좀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경험을 하고 감각했던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했던 사진들을 토대로 회화로 확장시키고 또 드로잉, 페인팅을 같이 병행하면서 저만의 어떤 주관적 시선으로 포착한 그런 이미지들을 어떤 다양한 시간의 색채와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다양한 그 풍경이나 어떤 자연의 이미지, 어떤 사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의 부분들,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작업들을 수집하고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자연의 그런 추상적 풍경들, 어떤 잠시 머물다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 어떤 일시적으로 머물다가는 빛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그런 물질과 비물질적인 요소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포착하는 움직임들을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작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톤드 랜드스케이프 작품과 Collecting Scenes 그 연작들을 출품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톤드 랜드스케이프 작품에서는 제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에 머물면서 제가 수집했던 어떤 자연의 인상들, 그런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간 어떤 빛의 형상들, 여러 가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자연 속에서의 현상들을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수집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로부터 페인팅으로 확장시킨 작품이 톤드 랜드스케이프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작품들을 보통 그 이미지로 만들 때 하나의 어떤 정지된 장면을 담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혼합된 풍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된 풍경이라는 거는 어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체험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기억과 같이 결합되어서 저만의 어떤 주관적 내면화된 풍경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품했던 톤드 랜드스케이프 작품에서는 어떤 빛의 움직임, 자연에서 하늘의 어떤 서서히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색채들, 그리고 자연의 제 그 산의 어떤 주변에 제가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 과정 안에서 포착했던 그런 어떤 그 수면 위에 반사되는 어떤 그 산의 형상들이라든지 색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제 기억과 결합시켜서 재구성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컬렉팅 씬 작품 연작 2점을 출품을 했는데 이 작품들 역시 제가 그러니까 시각적 경험과 제가 기억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 기억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시각화한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모호한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잠시 머물다 사라져가는 그런 빛의 다양한 어떤 현상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감각하고 느낀 그런 시간의 질감들, 또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회화의 표면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어떤 자연의 현상들, 그런 것들이 제가 내면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이 질감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변형된 움직임으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현실 넘어선 어떤 또 다른 좀 초현실적인 그런 색채로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돼서 하나의 컬렉팅 씬스, 제가 수집한 장면으로 다시 한번 회화로 그 확장된 작업으로 제시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평범하게 다가오고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각자 어떤 주관적 시선으로, 주관적 체험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산책하듯이 작품을 보시면서 각자의 어떤 그런 공간, 시간,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세계를 어떤 의미의 세계로 새롭게 번역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바라보는 그런 세계는 그 표면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다시 보여줄 때 또 다른 소통을 통해서 소통의 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그 객관적인 표면과 외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들을 보여주고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가 한선주입니다. 저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슬픔에 대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라 함은 짧은 인생에서 오는 덧없음, 허무함, 그리고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또 떠나가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그런 슬픔 같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좀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순간의 찬란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영원성에 관한 저의 단상과 사색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유한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비구상적인 방법이나 또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은유와 상징 그리고 메타포와 같이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 성향이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귀거래도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 관직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인생의 과업을 마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좀 그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짜 퇴근길 같은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성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북송시대 구양수라는 문장가가 있어요. 그가 쓴 시 중에 추성부라는 산문시가 있는데 그 시가 자신의 노년을 가을의 소리에 빗대어 표현한 시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시를 300년 후에 우리나라 화가 단원 김홍도가 읽고 시화를 남겼어요. 그게 추성부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그 두 작품을 보면서 한때 나도 언젠간 나이가 들면 이 가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저의 감과 정취
그런 감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미슈테카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춘천의 도시 재개발 현장에서 보았던 풍경이 모티프가 되었어요. 공사장에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 한 채를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한때 너무 돌아갈 수 있는 곳, 안식처, 행복했던 장소였을 텐데 그것이 원치 않는 변화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 인간의 유한성과 같이 맞물리면서 높은 산에 있는 높은 산에 걸쳐진 찬란한 해그림자, 그 아름다움, 그러나 곧 사라질 그런 순간을 그 실향민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잠시나마 작품을 통해서 이 삶에 감춰진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영롱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느낌들, 것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위로라도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래왔듯이 음악가는 악보, 연주, 작곡 이런 것들로, 또 문학가는 글과 시로, 또 화가는 그림으로 그렇게 그냥 봐서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들 속에서 어떤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진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되게 창조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